제 작업을 얘기할 때 여성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것에 입각을 했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만의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고, 우리가 예술을 바라볼 때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세계를 궁금해하고 그 다양한 면을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전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많은 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의 다면성을 표현하는 작가 황지현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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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가워. 민 작가님 들어오시죠. 아유, 또 여기 이 작업실을 오게 됐네. 네, 두 번째죠. 그렇지. 예전에 우리 현탁 작가 그때 한번 오고,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노현탁 작가 위주로 약간의 공간을 좀 봤다면, 오늘 그래도 황지현 작가의 공간을 좀 설명하면 어떨까? 저번에 와보셨겠지만 저랑 노현탁 작가 같이 하고 있고 이 작업실 쓴 지는 거의 14년 됐어요. 어휴, 네. 오래됐네. 처음에 4명이서 여기를 이렇게 같이 시작하다가 이제는 둘이서 작업하고 있고, 지금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작품들 좀 이렇게 전체 보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네. 주로 작업은 그럼 여기서? 네네. 제 공간은 주로 이쪽. 요렇게 제 공간이고, 그렇지. 그러다 조금 바빠지면 조금 이렇게 침범하기도 하고. 아, 좀 넘어가기도 있고. 네, 그래서 네. 각자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점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쓰는 게. 좋은 점. 좋은 점은 객관적인 관객이 한 명 있다는 거. 근데 내 작업에 연도별로 그 얼개를 계속 봐온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어쩔 때는 조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약간 선을 넘어갈 때 그런 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 같이 이제 작업하는 네. 친구들이니까. 근데 힘이 되는 지점이 더 많죠. 그러면 요즘은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네. 일단 전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여성에게 어떤 단선적인, 단면적인 부분의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좀 강요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걸 좀 다양한 면모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다면적인 속성에 대해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작업은. 그래서 몇 가지 좀 시리즈들이 있는데, 일단 이쪽을 보시면 제 작업에서 나오는 소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집과 식물. 근데 그것이 집이 보통 약간 무너지는 집이거나 조금 단면적인 그런 집들로 해놓고, 거기에 큰 여성이나 인물의 모습들, 이 안에 작은 인물의 모습들이 있는데, 집이라는 거는 틀이기도 하고 폐쇄 구조, 가부장적인 폐쇄 구조나 여성을 억압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이 사실 여성의 다면성을 표현한 알레고리 회화거든요. 여성의 한 면이 아니라 다양한 면, 특히 그 여성이 지닌 억압에 대한 거를 저항하거나 또는 수렴하거나, 우린 누구나 약간 모순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포착해서 한 것이고, 그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집과 벗어나는 식물들. 제가 온실 속의 하초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수렴하면서도 식물들이 가진 강인한 생명력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존재를 가장 강렬한 어떤 하나의 매개체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쪽을 좀 보면은 이렇게 틈들이 나와요. 근데 그 틈들이라고 하기에는 보면은 제일 그 같이 연상이 되는 게 자궁, 여성의 자궁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난 양파인 줄 알았어. 양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이미지는 사실 그 알레고리라는 게 문학에서 나왔지만, 그냥 이게 1은 1이다가 아니라 1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나 어떤 문화에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사실적으로 저는 묘사하기보다 내가 여성으로서 겪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조금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파 같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자궁 같다고 이제 딱 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상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신체 밖으로 나온 자궁 자체가 여성에게 어떻게 보면 출산의 어떤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양면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면적인 면을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매개체로 생각을 했고, 여기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카락들이나 댕기머리 같이. 네.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 항상 저는 머리를 엄청 올백을 해서 머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집에서. 네, 어렸을 때. 근데 너무 그게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데 단정해야 한다는 그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세게 묶고 했었어요. 집이 약간 좀 엄한 집이었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보호와 많은 사랑 속에 자랐거든요.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주시는 분위기였고 그게 굉장히 좋았지만 거기에 또 따라서 제가 그런 거를 수긍해서 잘 해내야 된다는 내 나름의 억압은 있었고 우리가 가족한테 느끼는 거는 애정도 있지만 압박감도 있잖아요.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지 예뻐. 뭐 이런 이미지들이 그런 고정관념도 있잖아.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머리 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건데 그 안에서도 내가 계속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떠나서 또 밖에서 겪는 것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재단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겪게 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했던 어떤 그런 집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작업에 나오고 신화에서 뭐 릴리스나 메두사 그런 이미지들도 되게 악녀라고 그려졌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게 이제 적으로 만들기 위해 좀 악녀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또 조사로 나오거든요. 남성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기록될 때 주체적인 여성의 역할인데 지적인 여성인데 그거를 남자를 해치는 그런 이미지처럼 표현된 상징들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일단 착안해서 뭐 메두사의 눈이라든지 릴리스의 덩굴이라든지 단편적인 여성의 캐릭터 이미지를 갖고 와서 작업도 해요. 약간 보니까 사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그런 데서 완전히 구상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제 그림이 완전히 자세하게 어떤 걸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좀 이미지를 변형하고 직조해서 표현하는 것에 관건을 두고 있고요. 초기 작업 보면은 조금 더 묘사를 많이 하고 화면 안에 많이 들어갔다면은 그때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도 좀 더 많았고 뜨거움이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갈수록 점점 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화면에 남기는 방향으로 좀 더 가고 집중.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작품 약간 이렇게 보면은 레이어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레이어에 겹이 쌓인다 할까?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반대적인 부분도 생기고 네. 그런 게 같이 좀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화면에서 딱 하나만 정말 정갈하게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혼돈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인간의 마음 상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색감은 상당히 좀 화려하다 네. 할까? 요거는 좀 제 그 유전적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가족이랑 떨어뜨리려고 해도 찾게 되잖아요. 본인의 뿌리나 기질을. 그치. 그럼 저는 타 예술하는 쪽 집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예술을 하세요. 친척분들도 가족분들도. 저도 기질적으로 화려한 걸 좋아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나도 정말 좋아하고 나도 날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숨길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다양한 색감들이 조화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너가 생각하는 그 주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밝다기보다는 어두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네네. 작품들이 상당히 그런 밝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이 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너의 색감적인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어떤 예술가는 굉장히 이제 진지한 주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그게 화면 자체에서도 굉장히 무게 있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건 또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자체가 완전 어둡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나답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색감 자체를 고르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쓰는 재료가 어떤 재료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호주 물감, 조소냐 물감을 쓰고 있고 과슈지? 예, 과슈가 들어간 아크릴이에요. 그냥 보통 아크릴 물감을 보면은 조금 얇은 부분도 있어요. 그치. 근데 그거를 좀 채워주는 게 과슈가 섞인 성분이었고 아크릴 자체는 칠하고 나면 약간 뿌얘지거든요, 색이. 그거를 좀 돋우기 위해서 글로스 바니쉬 처리를 해서 보존도 되고 발색도 더 좋게 만들고 있죠. 아크릴보다는 좀 더 묵직한 느낌 있잖아. 네. 이 물감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가 생각하는 느낌들하고 좀 부합돼가지고 네. 쓰는 맞아요. 거지. 예리하십니다. 그럼 지금 작업들을 보면 네. 어쨌든 간에 이미지들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이 이미지들은 네가 상상으로 그리는 거 아니면 어떤 뭘 보고 하는 건지?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사실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식충식물들 이미지를 다 검색을 하고 또 아니면은 제가 꽃들을 다 찍기도 해요.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틀어내는 거죠. 색도 바꾸고 형도 바꾸고 사실 에스키스를 좀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조금 끌어낼 수 있는 감각들을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화면에서 어떻게 들어갈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주제가 이제 위치하는 자리가 있지만은 페인팅을 하면 드로잉에서 항상 그 감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근데 어느 정도 지향점은 있어요. 어떻게 표현돼야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로잉도 하나의 작품, 하지만 변화하는 건 또 이제 페인팅에서 또 다른 재료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연이 작업들 보면 네. 전체적인 포지셔닝이 좀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인물도 약간 보면은 절반이긴 하면 또 반대쪽도 있는 것 같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정면으로 딱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반쪽이나 외곽이나 틀어져서 약간의 익명성을 지닌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사람들이 대입해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옆에 작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검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저희가 성서에 나왔을 때 굉장히 온화하고 막 성스럽고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약간씩 비틀어 보고 싶었어요. 여성의 그 이미지는 성스러워야 되고 여신 같아야 되고 이런 이미지를 틀고 싶었고 천사 이미지도 있지만 저는 또 모태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도 여성에게 미사포를 씌우거든요. 근데 남자는 미사포를 쓰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여성에게 죄가 있다고 이제 종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네. 이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이런 지점도 제가 종교를 뭐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은 항상 미사포를 쓰고 소극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지점이 조금 저에게는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 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거든요. 아, 저기 앞에 있는 거? 네. 이 작업은 제목이 여인과 아들이에요. 여인과 아들? 네. 여, 연상이 되시는 여기 게 있구나. 있나요? 난 지금 아들을 찾고 있었는데. 네. 저는 여기를 이제 성모라는 존재, 그러니까 여인, 여성에 입각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 신의 뒤에서, 자기 아들의 뒤에서 그의 희생을 슬퍼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존재로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에게 어떤 생각들이나 욕망이 없었을까? 저는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목되지 않은 지점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들을 여기 크래크 미디엄이라고 바르면 갈라지는 미디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 성모의 그 모습을 그 위에 크랙 미디엄을 사용했고 이건 제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존재 때문에 힘겨움 또 여러 가지 고통 아니면 욕망이 좀 거세된 성스러운 것으로만 대표되는 성모의 어떤 지점을 작업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또 그것을 작가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메두사 같은 경우도 그 뱀? 이렇게 짐승과 같이 혼합된 모습들로 있잖아요. 뱀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똑똑한 그런 동물 생각을 하는데 나쁘게 표현되는 지점 많단 말이에요. 성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들을 조합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약간 그런 거네.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있지만 네. 그 바라보는 시선을 어느 쪽에 두냐에 따라 달라 보이잖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사실 이제 예수의 시선에 좀 중심이 뒀다면 그 반대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한 재밌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그 트렌드 같기도 해. 영화들 보면은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중심적인 주인공의 시선이 있지만은 그 번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또 시선도 있거든. 그럼 또 새롭게 또 보일 수 있잖아. 어떤 이미지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미술도 그러니까 여성 미술을 남성 미술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성 미술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야기가 되지 않은 부분들, 주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저는 제 경험 안에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향점을 두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런 물음표를 던져주는 게 난 예술가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쪽 방향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시각을 갖는다는 게 나는 좀 더 건전한 어떤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지연이를 좀 더 다각도로 이렇게 좀 지연이 얼굴도 한번 그리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서 하기보다 이 그림이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좀 그림이 아름답다. 사실은 나도 되게 부대끼는 게 많은데 왜 내가 그냥 예쁜 그림만 옛날에 그리려고 했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받고 있는 억압이 아주 작은 것부터 뭐가 있을까?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